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Check Yourself. 네, 책 유어셀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네. 알케미스트죠? 네, 라는 알케미스트. 책 저희가 1부에서 줄거리 소개해드렸고요. 네. 2부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그리고 어떤 배울 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공 선생은 이 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1부 보고 와주시고요. 네, 혹시나 무심코 눌러보셨던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줄거리 요약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뭐 해보시겠어요? 네. 잘 들었는지 제가 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주인공은 스페인의 산티아고입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이 친구가 신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얘는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네 양치기 해. 그래서 양치기를 합니다. 양치기를 하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보물을 갑자기 달라 그랬어요. 저는 보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이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네. 이집트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서 오아시스에서 매가 갑자기 급하강을 하면서 이 병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막이 쟤한테 물어봐 라고 해서 해가 또 쟤한테 물어봐. 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앨런 스미스인가요? 애덤 스미스. 죄송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피라미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땅을 팠더니 보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병사가 옆에서 갑자기 바보야 라고 해요. 기분이 너무 나빴던 산티아고는 삐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 원피스가 있었다. 원피스는 너희가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함께 모험했던 그 동료가 그 너희의 보물인 것이다 라는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연금술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내다버린 40분. 자, 헛소리 같으시면 일부를 보고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 그 줄거리는요, 제가 짤막하진 않지만 한번 요약을 해봤으니까요. 네. 일부를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다 일부 링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재생 목록 이렇게 띄워주시나요? 이렇게. 그거 아직 할 줄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아직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네. 변화하는 저희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네. 이렇게 좀 접어놨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산티아고가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 연금술사와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뜻일까? 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좋습니다. 우리는 또 어떨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줄거리를 아시니까 네, 정확히 아시죠? 잘 알죠. 네, 잘 아시니까 방금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저가 질문할 것들이 좀 포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럴게요. 어느 순간으로 가볼까 하면요. 아까 말했던 노인, 그 왕이라는 네네네. 노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산티아고는 양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왕을 마주하게 돼서 왜 왕이 양치기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노인이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걸세.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걸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아의 신화가 뭔데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아의 신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이것을 자아의 신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꿈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장첸님께 우리는 많이 얘기해 보긴 했지만 그렇죠. 혹시 이런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좀 발견한 것 같나요?
자아의 신화. 네, 혹은 일단 이 네. 단어 자체도 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네.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네. 단순히 꿈이라고 뭐 함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굳이 자아의 신화라고 표현한 이유가 저는 이 신화 자체가 내러티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네. 산티아고의 행적도 그렇고 네. 이 모든 그 줄거리가 그러니까 스토리들이 저는 그게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우리는 아직 신화를 써 나가고 있는 입장인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한 점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거기에 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는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뭐 역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거고 그게 좀 와닿네요. 되게 젊음의 초입에서는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치기 넘치는 꿈도 맞아요. 많이 꾸고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가 조금 꺾이잖아요. 이게 꺾인다는 게 단순히 어려워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적잖이 노력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 기로에 서면은 누군가는 이제 포기하거나 혹은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진짜 힘들더라도 뭐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 나가자라는 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겠죠. 저는 아마 그 중간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자아의 신화를 어떻게 보면은 자아의 신화를 쫓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하기를 꿈꿨지만 양치기가 되지 않고 팝콘 장수가 된 사람의 예시를 들어요. 근데 여기 이 사회에서는 팝콘 장수가 양치기보다 더 좋은 직업인 거예요. 그래요? 네, 여기 사회에서. 오. 네, 여기 연금술사 속 사회에서는. 가보고 그리고 싶다. 또 양치기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살잖아요. 네. 네, 팝콘 장수는 지붕이 있는 곳에서 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여인을 소개시켜 줄 때 양치기보단 팝콘 장수가 더 낫고.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해서 네.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쫓지 않고 팝콘 장수가 된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의 신화는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로라기보단 진짜 뭔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약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주인공이고 네. 조금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럼 자아의 신화를 쫓고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뭔가 맞다라고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맞다라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네. 이 책이 사람들에게 좋은 혹은 많이 읽히고 되게 베스트셀러였던 이유가 저와 같이 꿈을 쫓으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산티아고도 자아의 신화를 쫓으면서 일어났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쫓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끝에 결국에 자신의 보물에 다다르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메시지들이 저는 이렇게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은 자신의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약간 결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자아의 신화라는 걸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써내려 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약간 애매해요. 그래요? 저는 뭐 보통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책에서 말하는. 근데 저는 자아의 신화의 그 단위가 되게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 서사들이 모여서 뭐 결국엔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작중에서도 보면은 사실 산티아고가 집에서 출발했다가 결국 그 성당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네. 기간이 생각보다 안 길지 않나요? 일단 그 아까 뭐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한 게 1년이 넘고
그다음에 이집트 사막을 횡단하는 것도 수개월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뭐 길어야 저는 한 5년? 그쵸. 길어야 5년 정도 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음. 뭔가 인생의 목표를 논하는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네. 더 가치를 부여하고 싶거든요. 음. 이런 일도 있었지. 네. 아, 저런 일도 있었지. 하는 그 순간들이 더욱더 우리를 좀 빛나게 해준다. 그게 이제 아까 기름 들고 네. 이게 아. 이동하면서 봤던 양탄자일 수 있는 거고 그 정원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산티아고가 결국에는 뭐 얘는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 앤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안에 있는 기름방울들을 뭐 흘린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 기름방울이 얘한테는 보물을 찾고자 하는 그 뭐 어떻게 보면 욕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꿈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얘한테는 중요한 가치관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뭐 여자도 따르게 되고 아 좋겠다. 근데 오아시스 가서 다시 이제 행복하게. 사랑하겠죠? 네. 존나 결혼도 하고 네. 돈도 엄청 많잖아요. 이제. 우리도 오아시스 갈까요? 팝콘 장사과 가서? 오아시스 가는 길 좀 빡세 보이던데. 아 그러네. 네. 네. 뭐 어쨌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핀트를 좀 주고 있는데 뭐 이야기도 그래 보입니다. 사실은 아까 원피스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원피스라는 만화도 지금 이제 결말에 거의 다 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게 벌써 저 초등학교, 중학교 음. 그때부터 보던 만화인데 그래서 요즘 다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끝나 간다길래. 근데 이제 중간쯤에 그래서 대체 원피스가 뭘 것 같냐. 라는 이제 뭐 독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측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최악의 엔딩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까지 왔던 너희들의 그것 모험 동료들 이런 것이 정말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피스다. 라는 결말로 끝나면은 이제 그 만화가 집에 찾아가서 뭐 불을 지르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네. 원피스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지만 저는 이 책은 그런 식으로 끝난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스 상점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다시 양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에서 이집트까지 가기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 먼저 왔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 스페인에선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요? 아니요. 배 타고. 아, 배로? 배 타고 2시간 걸리는데 피라미드 사이에는 아직도 거대한 사막이 놓여 있지만 문득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면서 어찌되었든 보물의 2시간 거리만큼은 더 가까이 와 있는 셈 아니야? 이 2시간 거리를 오는데 꼬박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게 또 한 번 이렇게 충분한 돈을 주었고 필요한 시간도 있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피라미드로 떠나게 돼요. 네. 이런 마음가짐들이 되게 뭔가 신기하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로 떠나고 피라미드를 찾아서 가는 곳에서 아까 영국인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연금술사 지망생인 영국인. 그 영국인과 연금술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영국인은 책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책을 산티아고에게 빌려주면서 연금술에 대해서 한번 너도 한번 읽어봐봐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거기에서 산티아고가 영국인에게 다시 책을 돌려줄 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인이 그래서 많이 배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산티아고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 세계에는 어떤 정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물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에메랄드 판 하나에 새길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진리라는 사실이야.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읽었을 때도 진리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에메랄드 판에 딱
간단히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한 거를 이 산티아고는 발견했는데 영국인은 얘 뭐 모르네 하고 넘깁니다. 진알못. 네. 이 친구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단순한 단계야 하면서 넘어갑니다. 네. 시샘했네. 그쵸. 아니면은 이 영국인은 아직까지는 그 책 속에서만 무언가를 너무 깨달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행동을 하면서 뭐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너무 책 속에서 공부를 통해서만 깨달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쵸. 네. 여기까지 오는데 개고생하면서 왔던 산티아고는 뭔가 책에서 나오는 것들과는 좀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알게 됐을 텐데, 그치?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다른 얘기지만 얘기할 것들이 많이 없네요. 그냥 이런 구절들만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산티아고가 그 오아시스를 찾아 떠날 때 네. 영국인이 있었다고 했고 낙타몰이꾼과 친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낙타몰이꾼이 얘기했던 것도 되게 좀 기억에 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음식을 먹는 동안엔 먹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소. 걸어야 할 땐 걷는 것. 그게 다지. 내겐 오직 현재만이 있고 현재만이 내 유일한 관심거리요. 만약 당신이 영원히 현재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게요. 생명은 성대한 잔치며 크나큰 축제요.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직 이 순간에만 영원하기 때문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는 현재에 살고 있나? 이 낙타몰이꾼은 현재만이 유일한 관심거리라고 하고 영원히 현재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현재에 머무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장채님은 어떠신 것 같나요? 저는 현재가 너무 좋죠. 아 진짜요? 행복한 사람인가 봐요?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보면은 네. 저희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나 책 같은 거 이제 보면은 네. 나 지금 내 삶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 되게 행복하다고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네. 진짜로. 이 공선생하고 대비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방금도 보면서 느낀 게 나 행복한 것 같다. 왜 느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정에 저는 좀 더 가치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일단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오늘 재밌는 일 많았고 저도 오늘 뭐 단 하루지만 재밌는 일 꼽으라고 하면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 그래서 나는 되게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불안은 있죠. 미래는 내일의 나에겐 현재가 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일의 내가 현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가 당연히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뭐 그때 가서도 그 현재를 저는 그냥 재밌게 살 것 같아요. 내일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네. 긴 걱정 안 하고 저는 엄청 과거에 머물러 있고 네.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요. 과거를 끊어내는 게 저는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약간 과거뽕에 취하는 그런 느낌? 네. 저도 그게 되게 컸거든요.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뭐 유튜브에도 뭐 기록이 많고 뭐 재밌는 이야기들 친구 만나면 또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좀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고 좀 그 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자각을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줄여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줄여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저는 조금 지금 내 주변의 것들을 더 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고 현재를 더 열심히 더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끊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근데 과거에 얽매일 것들이 또 뭐가 있나요, 공 선생이?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데요. 네. 저는 뽕이나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뽕을 생각한다 하니까 좀, 뽕을 좀 이상하네요. 나는 뭐 뽕 생각하고 아니야. 그렇게 조심해야 돼. 과거의 뽕이 아니라 뭔가 순화해서 말하면 과거의 영광이라던가 내가 성취했던 과거의 무언가를 그리면서 살진 않아요. 그럼요. 저는 그거보다 네. 과거에 하지 못했던 후회를 더 많이 잡고 살아요. 과거에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네. 내 현재가 이런 거야. 이런 생각.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미래를 불안해하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현재를 즐겁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네, 한 번도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현재에선 없습니다. 즐거움을 일어나는데도 나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아직 안 했는데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았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느낀 후에도 이걸 하지 못해서 후회해.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낙타몰이꾼이 현재 자기는 지금 먹을 거에만 먹고 전투해야 되면 전투하고 낙타 몰아야 되면 먹고 한다는 이 생각이 좀 부러웠어요. 네, 근데 장채님마저 그렇게 생각한다니 가까이 있었네요. 저희 낙타몰이꾼이. 그죠. 네. 뭐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예요. 막 네. 지금 하면 되는데 네. 지금 하면 되지. 근데 지금도 안 한다? 그럼 나는 그냥 그걸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친구랑 밥 먹으면서 네. 그 얘기했거든요. 뭐 어렸을 때 뭐 운동 배우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도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참 많이 배웠었대요. 네. 뭐 피겨 스케이팅도 해보고 뭐 피아노도 배워보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진짜 뭐 그렇게 이것저것 막 하다가 지금 잘하는 거 하나 없이 차라리 그것들 중에 하나를 진득하게 오래 했으면은 지금 안 이럴 텐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그냥 그때 너나 지금의 너나 그거 진득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안 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스스로도 그때 뭐 진로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10년 동안 여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지금은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거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막 생각을 억지로 바꾼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편이라서 그게 다른 것 같네요. 또 많이 다릅니다. 맞아요. 그 아까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냥 지금 안 한 거 같으면 지금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뭐냐면 아까 그 연금술사 지망생 영국인이 결국에 연금술사를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금으로 바꾸는 기술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연금술사가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떠났답니다. 걔 은근 좀 그렇다. 좀 별로죠. 네, T예요. 네가 한번 해봐 했더니 영국인이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것처럼 돌아와서 막 불을 피워서 막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산티아고가 그를 만나요. 그랬을 때 그 영국인의 눈이 책에 빠져 있을 때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듯했대요. 그게 느껴졌구나.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야말로 이제껏 시도를 해보려던 내 의지를 꺾었던 주범이지. 이미 10년 전에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어. 하지만 난 이 일을 위해 20년을 기다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떻게 보면 그 연금술사가 되게 좋은 깨달음을 선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해봐 이게 직접 한번 해봐라. 그냥 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행동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책 속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서 네.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좋네요. 확실히 공 선생하고 저랑 네. 이 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쵸. 그게 느껴졌어요, 진짜.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보거든요. 물론 내가 사서 읽진 않을 거지만 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너무 크게 도움이 되고 네. 너무 야 세상에 내가 몰랐던 진리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건 아닌데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네. 다 공감이 되고 나랑 비슷한 애들 많네 저기에
이런 느낌이 와서 음. 그리고 이 여정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그럼 공 선생은 네. 저기 뭐 힘들게 고생을 해가지고 뭘 끝냈다 이런 데서 성취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없다고 하면 좀 아니겠지만 응.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최근이 좀 긴 시간 동안 없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무언가 성취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책을 네. 이 책의 여정들의 눈이 잘 안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미래에 대한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미라이. 네. 혹시 미래를 알고 싶나요? 아니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재미없잖아.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요. 미래 알면 재미없을 것 같아 진짜.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안다고 안 불안해지나? 만약에 뭐 너 5년 뒤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알려주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 진짜요? 네. 그건 다 뻥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진짜였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한테 네.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할 거야. 얘는 뭘 해도 잘 될 거고 네. 뭐 나중에 크게 될 놈이다라는 거 어렸을 때 좀 들어봤던 애들은 제 나이쯤 되면은 그거 진짜 약간 저주같이 느끼거든. 그게 오히려 저를 좀 네. 안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물론 내 개인적인 그게 네. 저번에 재능 얘기도 했지만 네. 내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뭘 하나 하면 빨리 배우고 금방금방 습득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매진하지 않게 됐고 그것도 영향이 좀 없잖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알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너 5년 뒤에는 이런 거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살고 있어. 너 이렇게 된대. 라고 얘기를 들으면 저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네. 더 게을러집니다. 아. 저는 저를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듣는 게 그렇게 저는 썩 유쾌하진 않아요. 아 진짜요?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이 고통의 끝은 무엇일지. 만약에 3년 뒤에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지금의 삶이 좀 달라집니까?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어느 순간 인생의 볕들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불안과 고통과 뭐 약간 그런 후회와 번뇌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언제 끝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일지도 좀 알고 싶어요. 나는 만약에 3년 뒤에 뭐 고통이 끝난다라고 얘기 들으면은 네. 3년이나 더 해야 돼. 3년이나 더 고통받아야 되냐? 네. 개짜증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 그래도 뭔가 그 고통을 그때는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가? 그래요. 네. 군대 있을 때 어땠어요? 뭐 군대 있을 2년 때? 뒤에 전역이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갔잖아요. 그쵸? 근데 고통스러웠거든? 네. 뭐 2년 뒤엔 전역이니까 이거 뭐 금방 참으면 뭐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해도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은 날부터 그 생각 해봤자 까마득하잖아요. 그쵸. 그게 영향을 좀 줍니까? 그만두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해졌을 때? 네. 그쵸. 저는 좀 영향이 좀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뭐 군대 생활을 즐기자 뭐 이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일같이 디데이 계산기 보잖아요. 그래요? 매일 봐요? 매일 봐요. 아침마다. 또 행정병이어서 PC에 이렇게 켜 있어서 그래서 항상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확실히 현재를 보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현재는 무시하고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이 바쁜 사람한테 아주 좋은 책 연금술사. 연금술사. 네.
이렇게 저한테 잘 맞는 책인데 왜 저는 좋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요. 네. 연금술사를 만나서 피라미드로 떠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그대 뒤에 두고 온 것들은 생각지 말게. 모든 것은 만물의 전기 속에 새겨져 영원히 거기 머물 테니. 만일 그대가 찾은 것이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불안해하는 산티아고를 좀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만물의 전기라는 네. 거 본 적 있으세요? 만물의 전기. 네. 아니요? 그쵸. 네. 당신은 그래서 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책을. 만물의 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여행 가고 할 때 그런 얘기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뭐 풍경이 어떻고 네. 그것들이 주는 감동과 그 이 안에서 리프레시 되는 약간 그런 느낌. 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그걸 다르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막한테 말 걸고 갑자기 네. 뭐 이상한 짓거리를 좀 했지만 네. 저는 약간 그쪽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 그래서 아까 그 양탄자 그 기름 그 에피소드가 저는 너무 좀 진하게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책 전체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내 주변을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좀 느끼고 그러면서 일상의 무언가들을 소중하게 느끼고 그게 행복임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정답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공 선생이 이 책에 대해서 네. 좋은 책이라고 못 느끼게 된 경위만 계속 분석하고 있네. 아니요. 저희는 그런 비판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피라미드로 가는 여정 동안 네. 마음이 막 불안정하고 저처럼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불안하지. 산티아고가 그런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이제 연금술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말을 해줘요.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오후 마음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에 귀 기울여 본 경험 저는 없습니다. 있나요? 마음에? 네. 자신의 마음에. 어허. 없는데? 저는 이게 명상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명상을 시도해 본 적은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좀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했다면 그게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지 좀 바라보려고 했던 시도가 있긴 했었는데 저도 마음을 바라보려고 했던 시기는 막 길지 않고 많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장치님은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어쨌든 이 뭐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음에 귀 기울인다는 표현은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왜요? 저는 방식이 좀 달라요. 내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고. 네. 뭐 근데 헷갈린다는 게 내가 몰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은 그 중엔 당연히 장단이 다 있으니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약간 혼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좀 생각이 명확해질 때도 있고 뭐 술을 먹었더니 술 기운에 뭔가 그냥 진행을 해봤더니 뭔가를 결정했더니 뭐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었네 라고 느낀 경험도 정말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전 그냥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근데 마음의 소리라는 게 별게 없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에 막혀가지고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겐 뭐 그런 기연이라든지 그런 계기가 모두 마음의 소리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결정하는 그 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까 표지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내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표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좀 있었나요? 여기서 말하는 표지는 약간 나비가 날아들었어. 그러면 이거 행운의 표지야. 그걸 따라가자. 시그널. 약간 그런 시그널 같은 느낌. 징크스나 시그널 같은 느낌. 그쵸. 뭔가 이런 계시 같은 거. 어. 네, 그런 느낌의 표지.
그거 음. 그 표지에 잠식돼서 산 적 있잖아요, 저. 진짜요? 도박할 때요. 이거는 지난 회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격, 장첸. 그쵸. 네. 저희 뭐 2달 전 얘기, 2달 전에 네. 저기 도파민이랑 도박에 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보고 오세요. 네. 네, 빨리 가서 보고 오시고 지금 그거 다시 다 보고 나서 다시 오세요. 근데 사람이 도박에 빠지잖아요. 네. 모든 게 미신이고 징크스고 진짜 그래요. 그니까요. 뭐 진짜 나비가 날아든 그것도 오늘은 뭐 될라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때 내가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핸드폰으로 이제 막 이걸 한단 말이에요. 네. 막 하다가 이게 이제 세로 가로로 돌릴 수 있잖아요, 화면을. 네. 전체 화면으로. 네.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엎드려서 전체 화면을 돌린 다음에 뭘 눌렀더니 뭐가 갑자기 되는 거야. 맞았어. 그걸 한 번 경험하니까 이게 이제 또 나한테는 그게 되는 거야. 표지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화면을 돌렸다 눌러보고 별지랄 다 해요, 진짜. 그 표지들 끊어내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뭐 길 가다가 뭐 저기 누가 뭐 좋은 일 생기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야 오늘 뭐 좀 될라나 보다 이런 생각 하게 된다니까 진짜. 저 그 표지 속에서 완전히 파묻혀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믿으세요? 안 믿는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막 너무 예쁜 무언가를 봤어. 그럼 막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로또는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항상 사는 거고 약간 그거 있어요. 제 생일 집어넣고. 근데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성적인 사고력이 조금 더 커지고 우리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책을 막 읽고 이렇게 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네. 또 거기에 연관된 다른 또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질없다라고까진 아닌데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로또 번호도 사실 1에서 45라고 이게 번호가 명명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공을 색깔로 바꿔요. 뭐 조금씩 색깔이 다를 수 있겠는데 색깔로 바꾸면은 이게 특정 뭐 번호가 연달아서 뭐 이어진 번호가 뭐가 나오고 어떤 수가 나오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1하고 45가 적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죠? 맨 첫 수고 가장 나중 수기 때문에 들 나오고 이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냥 45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짚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이제 아까는 도박에 빠졌을 때 그런 징크스나 표지들을 얘기한 거지만 그냥 내 일상에 있어서 뭐 소소한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뭔가라면은 갖고 있는 거 하나쯤 좋을 것 같다. 좋다. 굳이 뭐 그거 뭐 저기 뭐야 단순한 거 많잖아요. 오늘 뭐 기분이 좋아서 초콜릿을 사 먹었는데 뭐 어떻게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초콜릿을 먹었다고 뭐 그게 뭐 세상에 뭐 변화가 있고 그렇겠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없나요? 전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 표지도 없고 그런 걸 바라볼 여유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여유를 가져봐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둔 구절은 네. 이제 아까 사막과 바람과 해와 모든 것을 기록한 손과 대화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해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해가 산티아고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게 연금술의 존재 이유야.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금술인 거지. 납은 세상이 더 이상 납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납의 역할을 다하고 마침내는 금으로 변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는 걸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 얘기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연금술사가 책의 제목인 이유를 해석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구절인데
이런 의미 때문에 책의 제목이 연금술사가 아니었을까? 그렇네요. 우리가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것. 막판에 나왔던 걔네도 너무 상징적이다. 사막, 바람, 해, 바람. 이거 옛날에 네. 되게 유명했던 게임인데 알케미란 게임 해봤어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원소들을 줘요. 네. 바람은 공기잖아요. 네. 공기 그 5원소 있잖아요. 네. 4원소인가? 제 5원소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원소가 뭐죠? 불, 흙, 공기, 물, 이렇게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공기랑 공기를 여기다 이제 내가 집어넣어. 네. 그럼 공기 더하기 공기가 돼서 바람이 돼요. 아. 그리고 뭐 불하고 물하고 넣으면은 수증기가 돼. 그래서 이 바람하고 수증기를 또 합쳤더니 구름이 돼.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무슨 진짜요? 나중에 비행기 만드는 게 목표이고 이걸 계속 합쳐가지고 네. 계속 이 인벤토리 안에서 정해진 칸수 내에서 재료를 계속 합쳐서 뭐 비행기 만들기 그리고 뭐야 뭐 우주 만들기 나무 거인 만들기 막 이런 퀘스트를 이제 미션을 계속 깨나가는 게임이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딱 이제 사막, 뭐 해, 태양, 바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여기 나온 게 저도 이것도 약간 이스터에그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게임 보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러면서 또 질문을 나눠봤고 저는 연금술사 책에 저의 삶을 대입해 보면 산티아고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역경 자체도 하나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서 또 그 여정 속에서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행복이라던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책을 해석했고 그럼에도 와닿지 않았던 건 제가 아직까지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탈 상점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팝콘 장수가 좋은 직업이라며. 나도 하고 싶어. 팝콘 장수. 그러면서 뭔가 성취했던 경험이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산티아고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게 있나? 뭐 이분도 많이 힘들었었겠죠. 네. 그래요. 아무래도 저도 그 순간일 테니까. 네. 그럼에도 저도 무언가 표지를 따라 전진해 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얻은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스스로의 다짐을 끌어내긴 했네요. 그쵸. 네. 아이씨 뭐라는 거야. 뭐 이딴 책이 다 있어.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근데 좀 맘대로 좀 사시지. 그러게요. 되는 대로 좀 네. 살아봐요. 앞으로도. 되는 대로 사는 게 잘 안 돼요. 네.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지만 이런 책들 읽어가면서 또 이거와 다르게 공 선생에게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을 또 우연찮게 만난다면 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을 우연찮게 눌러봤다가 괜찮네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기연처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금술사 한 기념으로 네. 알케미 게임 꼭 해봐요. 어디서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받으면 돼.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유명했는데 이거. 진짜? 스마트폰 완전 거의 처음 들어봐요. 나왔을 때. 오래된 거구나. 엄청 오래됐죠. 이거 보드 게임도 있을걸요 옛날에. 그래요. 그러니까 봐요. 원소들을 조합해가지고 막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거 만들면은 뭐 처음에 단세포 나와가지고 거기다 물 주면 또 이제 다세포 생물이 되고 동물이 만들어지겠죠. 나중에 철 막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네. 철 해가지고 동물, 철 그리고 불, 물 넣고 고춧가루 하면은 이제 매운갈비찜이 완성이 된다. 주안역에 위치한 신매운갈비찜이 이 알케미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알케미 게임 한번 받아서 막 만들어 보다가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매운갈비찜을 만들어 보시고 그 기념으로 인천 주안에 방문하셔서 신 매운갈비찜 이렇게 한 그릇씩 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이 연금술사도 한번 이제 떠올려 보시고 그 여정이 즐거운 거잖아요. 뭐 내가 여기 와서 갈비찜을 먹었다. 이게 단가?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단
우리 이야기를 듣고 주안이 어디야? 여기는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맛있나? 하고 집에서 나와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지 않고 전철 타면 내리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끓여서 이렇게 먹고 나오는 그 여정들,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안역에 위치한 신 매운 갈비찜입니다. 맛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네요. 근데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장첸님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만물의 전기 네. 혹은 언어를 좀 체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네. 많은 뭐 재미는 아니지만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어느 정도의 지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추천 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라는 책이었는데요. 1, 2부 함께 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올까요? 네, 돌아옵시다. 좋습니다. 네. 이상 책교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